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보장제도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개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의료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 부분입니다. 노인 의료보장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질까요? 네, 의료를 보장한다. 다시 말해서 진료, 어떤 의료적 서비스를 보장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국민 보건 향상,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보장이 돼 있냐? 네, 보장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 보장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의료 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 국민건강보험 방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매우 잘 나오니까 여러분 그 점 유의하세요. 사회보험 방식은 SHI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셜 헬스 인서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방식이에요.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이 1800년대 후반에 만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회보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건강보험료를 걷습니다. 따로 걷죠. 그 다음에 혹시 부족한 돈이 있다면 국가가 그걸 보전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민이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보험 방식은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료 내가지고 언젠가 누군가 아프면 그 보험료를 이용해서 의료를 서비스를 받고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보험자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보험자를 먼저 보면은 보험자, 네,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곧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를 말해요.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이 보험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해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낮은 기구, 그러니까 민간보험회사도 민간보험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민간보험회사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보험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간보험사나 그런 관련된 기구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병원 가서 이용하고 서비스를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선호하는 보험회사 연락을 하면 그 보험회사가 와서 일정 부분을 결제를 해주고 그것은 나중에 국가에게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거뒀던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에다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사회보험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방식인 국민건강보험 방식이거든요.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그래서 국가보건보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회보험 방식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보험자를 드는 경우는 앞서 여러 다양한 자율성을 지닌
개인 보험사, 민간 보험사까지 활용하는 것이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1차적으로 국민이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단일한 보험자가 있어요. 단일한 보험자. 그게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보험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험자. 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곧 보험회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 왜 보험자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하게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공기업에 해당이 돼요. 공기업에. 네, 그것을 바로 NHI 방식이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방식인 우리나라가 시작했었는데 우리나라 것을 우리나라의 제도를 대만이 도입을 해서 현재는 한국과 대만이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네, 세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부러움을 받는 그런 보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국가보건 서비스인데요. NHS. 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죠. 이 경우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따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아요.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험을 걷지 않고 국가가 그냥 책임을 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보험료 안 내니까 부담이 더 적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사회보험을 하지 않고 그냥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죠. 네. 보험료를 걷느나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걷으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 따로 세금 따로가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다 조세의 부담을 안듯이 사회보험료도 강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는 보험자를 두지 않아요. 네, 이 국가보건 서비스는 보험자를 두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 줍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나 다른 보험은 본인 부담률이 있어요. 특히 우리 건강보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용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약 15%에서 20% 정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NHS는 무상입니다. 무상. 네, 무상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얘기죠. 네, 어느 나라가 하나요? 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 NHS를 선호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후반에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당시에 국가가 직접 시행했던 이런 서비스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모두 책임을 지는 직접 서비스를 다 민영화하려고 했으나 이 NHS만큼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NHS는 민영화하지 못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본인 부담도 없이 100% 무상으로 하는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짜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병원에 가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험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감기 치료만 받는데도 뭐 1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뭐 실제로 그렇게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의료 부담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미국에서는 감기약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예, NHS 국가가 직접 서비스하는 국가보건 서비스다. 네, 모든 게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네, 무상이기 때문에 공짜라서 병원이 항상 밀리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응급 환자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을 하고 그 부담에서
부족한 돈, 그 부족한 돈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방식.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NHI 방식이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 의료 보장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요? 네, 왜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발병률이 높고 또 뭐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인이 됐을 때 의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일찍 죽음을 맞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만약에 그렇게 의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족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노인 학대나 방임 이런 것들이 또 제2차, 3차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이용하는 비용은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점점 노인 의료 보장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추후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노인 의료 보정의 경과. 무엇보다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으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0년 7월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하면서 노인에게 굉장한 혜택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노인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국가가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인, 아까 앞서 얘기한 우리나라 NHI 국민건강보험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크게 이렇게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료보장의 적정 원리. 모든 사회보험이 다 그렇습니다. 보편성을 적용했느냐? 전 국민에게 다 적용을 했다. 전체 노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형평성을 적용했느냐? 형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서 가장 가운데적 평등이 있죠. 우리가 그런 평등을 보면은 기회만 줬다는 게 아니고 각자 능력에 부담을 줍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을 주는데, 이를테면 부자에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적게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병원비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자체를 부자에게는 많이 걷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자체를 조금 걷죠. 하지만 급여가 뭐예요? 급여, 서비스,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급여는 공평하게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정했느냐. 급여 수준이 적정했느냐. 적정한 것 같아요. 의료보장이 이제 질병적인 것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예방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아주 심각한 희귀병 이런 거라든가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는 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질병, 일반적인 예방,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과 예방은 충분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의료 서비스와 케어 서비스가 병행했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케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돌봐준다, 뭐 수발든다, 뭐 곁에서 돌봐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에 잘 쓰지 않아요. 일본의 개호보험이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개호는 요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수발보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명칭이 노인 장기요양으로 됐죠. 그래서 요양, 개호, 수발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돌봐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돌봐주는 것까지
서비스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